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순간의 말실수로 관계가 어긋나고 후회로 밤잠을 설친 적.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꼭 필요한 순간의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해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왜 어떤 말은 칼처럼 상대를 베고 어떤 침묵은 금처럼 빛날까요? 오늘은 침묵의 기술을 통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라시안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말 조심해. 당신의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후회했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폭탄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이 큰 울림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도 있죠. 결국 말이라는 건 잘 쓰면 꽃이지만 잘못 쓰면 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말의 힘과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삼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게다가 말 조심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득력 있는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볼 거예요. 1. 말이 상처를 남기는 순간. 무심한 말의 함정. 어느 날 친구와 밥을 먹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힘들게 준비한 요리를 내놓으며 좀 간이 짠가? 괜찮아? 라고 물었죠. 저도 모르게 좀 짜네. 너 음식간 보는 법 배워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냥 솔직한 피드백이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친구가 그 요리를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노력과 감정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해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비판조차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교훈. 솔직함은 좋지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 간도 나쁘지 않네. 다음엔 조금 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같은 말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때. 침묵의 힘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총리와의 회담 중 총리가 인도의 독립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간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침묵이 총리를 당황하게 했고 결국 간디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담이 흘러갔다는 거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무기가 됩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훈. 말이 꼭 필요한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을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3. 분노할 때는 말을 삼가라. 감정이 앞설 때의 실수. 누구나 화날 때 말로 쏘아붙이고 싶어질 겁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한 번은 업무 중 동료가 실수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냐? 고 말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동료는 저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고 결국 협업이 힘들어졌죠. 나중에 깨달았어요. 분노는 말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감정이 앞설 때는 오히려 침착하게 상대를 대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교훈. 화난 순간엔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추세요. 괜찮아. 우리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같은 말이 관계를 지키면서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4. 칭찬의 힘. 좋은 말을 아끼지 마라. 말이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치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학창시절 교사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는 늘 소심한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너의 발표는 정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칭찬했대요.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줬고 지금은 훌륭한 스피치 전문가가 되었어요. 교훈. 좋은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5.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말은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SNS나 메신저에 올린 말들이 영원히 남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어요. 한 기업인이 자신의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SNS 글이 퍼지면서 그 기업은 큰 비난을 받고 결국 문을 닫은 사례도 있었어요. 말은 순간적이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하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교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내 명함이 되어도 괜찮을까? 라고요. 말의 기술을 배우자.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말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적으면 실수가 적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말은 내뱉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상대방과 나의 삶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 말을 할 때는 이 5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칼이 아닌 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의 기술. 심리학 전문가가 말하는 혀를 다스리는 법. 말은 곧 나 자신이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성격, 감정 상태, 심지어 삶의 태도까지 드러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말의 중요성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말과 뇌의 연결고리. 왜 우리가 말실수를 하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말을 잘못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내뱉는 이유를 충동 조절 능력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이 우리의 충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이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무심결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의 중에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실수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됐고 화가 나서 도대체 왜 이런 것도 못하냐? 고 쏘아 붙였다면 이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말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죠. 전문가의 조언. 3초 법칙을 활용하라. 말을 하기 전에 3초간 멈춰보세요.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감정적 반응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말실수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 공감의 언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말하기.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원 컨디셔널 파저티브 리가드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대화에서 특히 중요해요. 말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존중을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하고 불만을 가지기보다 아, 저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친구가 연애 상담을 해왔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끝까지 경청하며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했더니 친구가 훨씬 차분해지더라고요.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공감의 언어를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넌 그때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라도 많이 속상했겠다 같은 문장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대화의 목적은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3. 말은 관계를 만든다. 긍정적 언어의 힘. 긍정심리학에서는 칭찬과 긍정적 언어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봅니다. 말을 통해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칭찬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한 연구를 보면 부부 관계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보다 5배 더 많아야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죠. 저도 한번 실험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봤어요. 평소 별로 칭찬하지 않았던 동료에게 너 이번 프로젝트 정말 꼼꼼하게 잘했더라. 고마워라고 말했더니 그 동료가 눈을 반짝이며 웃더라고요. 이후로 업무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전문가의 조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같은 가벼운 칭찬이라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잊지 마세요. 4. 과묵함은 미덕이다. 침묵의 심리학적 가치.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침묵을 내면의 균형을 찾는 시간으로 봅니다. 일본에는 말을 삼가면 자신을 지킨다는 뜻의 속담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말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는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항상 말을 아꼈습니다. 처음엔 왜 저 사람은 의견도 없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선배는 자신의 의견을 신중히 정리한 후 핵심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항상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침묵을 불편해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꼭 말을 해야 하는가? 침묵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더 나은 타이밍에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5. 디지털 시대 말의 기록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자나 SNS에 쓴 말은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타인의 말실수를 비난하거나 충동적으로 글을 올렸다가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이 SNS에 교수에 대한 비난 글을 올렸다가 졸업 후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는 말을 순간의 발화로 생각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영구적인 흔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디지털 환경에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글을 작성하세요. 이 글이 10년 후에도 내 명함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습관화하세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은 결국 당신의 이미지와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혀를 다스리는 자, 인생을 다스린다. 결국 말의 기술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통제력, 공감 능력,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말하기 전에 3초간 멈추고 생각하기, 공감과 존중을 담은 말하기, 긍정적인 언어로 관계를 강화하기, 침묵의 미덕을 배우기, 디지털 환경에서 말의 흔적을 의식하기.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자는 말을 가장 잘하는 자이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큰 차이를 가져다 줄 겁니다.